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치과 치료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죠. 치료 과정에서 겪는 통증과 굉음 같은 기계 소리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치과 치료가 두려운 환자들을 위해 치과 공포증 줄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치의학 박사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영국입니다. 네, 사실 저도 네네. 치과 공포증이 좀 상당히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치과 진료를 통해서 제가 치료해 드렸던 분들의 데이터를 본즉 세 분 중에 한 분이 공포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늦추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한테는 사실은 치과에서 배려를 해주면서 치료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편안한 마음입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일이 잘 풀리듯이 편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치과 공포증은 극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치과에 방문하셨을 때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가 앞으로 몇 번 나오는구나. 왔을 때는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는구나.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마음은 편안해지면서 공포증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심한 배려인데 예를 들어서 치과 치료를 할 때 거의 매번 마취 행위가 동반되게 되는데 이 마취를 할 때 일반 주사기를 바로 잇몸에 갖다 대면 잇몸을 찌르면서 첫 번째 통증을 느끼고 두 번째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주입을 못하기 때문에 속도에 의해서 잇몸이 부풀어 오르면서 압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도 시간을 좀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하면 잇몸을 먼저 바르는 연고로 마취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가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를 사용해서 천천히 마취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환자분들께서 마취가 끝났는데 원장님 왜 오늘은 마취를 아직 이런 어떤 표정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치과 공포증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어떤 노력 속에서도 선천적인 스트레스 역치가 너무 적으신 분이나 치과에서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 경우는 매번 긴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치료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는 수면 치료 또는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과 공포증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과를 선택하실 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치료를 하는 줄을 알려주는 주변에 그런 치과를 찾으신다면 이런 공포증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면서 좀 치료를 네네. 받으면은 많은 좀 부담이 좀 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사실 지금 치과를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찢어가지고 네네. 꿰매고 네, 피가 또 맞습니다. 많이 나오는 예.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치아가 일단 빠졌는데도 망설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임플란트를 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 간접 경험을 하시다가 보면 이거 정말 겁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요즘은 치과에 오실 때 많은 분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어떤 걸 심을지 요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오세요. 근데 사실은 삼성, LG 어떤 각각의 장점이 있듯이 임플란트도 국산만 해도 50종이 넘거든요. 이 50종에서 상위 5, 6위만 된다면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품은 수술 받는 그 치과의 원장님한테 좀 맡겨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는 수술 방법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잇몸을 째고 뭔가 심을 건지 아니면 미리 컴퓨터에서 잘 분석해서 구멍만 내서 천천히
뭔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잇몸을 절개하지 않을 건가, 그런 어떤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동영상 통해서 지금 무절개 방식과 절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보통 잇몸을 절개하는 이유는 잇몸을 절개해서 정확한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잇몸을 절개하고 좋은 자리가 확인되면 그때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홀 형성 과정을 가져가고, 원하는 형태의 사이즈가 됐을 때 뿌리를 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꿰매는 과정까지 하는 거죠. 하지만 미리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절개 없이 바로 홀 형성 과정을 갖고 임플란트 뿌리를 심었을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절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꿰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를 부분 틀니의 경우, 완전 틀니의 경우 많이 임플란트를 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시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8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실자국이 보이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요거를 보시게 되면 한 달 정도 아문 듯한 그런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수술 당일날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실자국이 보이는데 잇몸을 많이 쨌기 때문에 피가 날 수밖에 없고, 잇몸뼈가 잇몸을 벌린 만큼 공기와 만나면서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었기 때문에 통증도 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두 번째 사진처럼 조건이 돼서 무절개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출혈, 붓기, 통증이 현저하게 줄 수가 있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0년 이상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 두 번째 사진처럼 무절개로 했을 때가 조건 부위가 같다면 훨씬 더 오래 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조건만 된다면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통해서 두 번째 화면처럼 무절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이게 틀니 네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틀니가 꽤 불편한데 틀니를 끼다가 아, 나 임플란트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하는 분들이 네네. 계시는데 이분들 혹시 또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임플란트가? 저희가 보통 틀니를 장착하시면 네. 맨 처음에는 딱 맞거든요. 근데 저자각, 이 꽉 무는 이 압력에 의해서 잇몸은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일정 시간이 되면 틀니가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 오셨냐에 따라서 틀니에 의해서 잇몸뼈가 몇 년간 자극을 받았을지라도 뼈가 남아있는 양에 따라서 무절개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통해서 이런 틀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경우는 다행히도 뼈 양이 충분했었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절개 없이 8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리고 운이 좋으신 경우에는 당일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둥도 연결을 해주고 그 위에 임시 치아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수술 당일날부터 틀니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 부탁드리겠습니다. 68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치아가 하나도 없죠. 이분의 경우 불행히도 5년 전에 치아가 사고로 인해서 다 빠지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로부터
임플란트 하고 나서 너무 고생하시는 걸 보셨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임플란트 하기가 이제 겁이 났던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장착하셨습니다. 5년 동안은 틀니가 잘 맞았지만 5년간 뼈가 계속 녹았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틀니가 이제 말씀하실 때도 움직이고 자꾸 식사하실 때도 씹는 힘이 약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셨고,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오셨을 때 안타까웠던 거는 임플란트 겁나서 못하니까 다시 틀니를 해달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저는 100세 시대에 앞으로 3, 40년을 틀니로 생활하시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이분을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했을 때는 무절개로 충분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었고, 이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원장님, 제가 사실은 5년 전에는 혈압이 없었는데 지금은 혈압까지 생긴 상태인데 어쩔 수 없이 혈압 때문에도 못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이분한테 수면 임플란트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치과에 처음 오셔서 너무 긴장을 하셨기 때문에 혈압이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주무시는 동안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혈압 문제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위턱에 주무시는 동안 8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진 수술 당일날 사진이고, 지금 보시면 꿰맨 자국이 보이지 않죠.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래턱에 8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데 꿰맨 자국 없고, 첫 번째 사진의 하단을 보시게 되면 16개의 임플란트가 다 심겨지신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막 깨웠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이렇게 올려 뜨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왜 아직도 수술을 안 하고, 이런 표현을 하셔서 제가 주무시는 동안 다 무사히 끝났고 위턱 아래턱 16개 다 식립이 잘 됐고, 깨운 이유가 내려가서 사진 찍고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댁으로 가셔도 되기 때문에 깨웠습니다 할 때 너무 놀란 듯한 표정, 이 무슨 매직 아닌가, 그 표정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혈압이 있든 틀니를 장착하고 계시든 주변에 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송영국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치과 공포증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무절개 방식을 통해서 네네. 치료 공포도 좀 줄이고, 또 기관에 대한 부담도 줄 수 있는데, 또 네네. 그렇다면 수술 횟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새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 치아를 안타까운 현실이 빼고 꼭 오세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네. 사실은 100%는 아니지만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 간혹 치아를 빼면서 바로 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좀 미리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심을 근처 병원을 찾지 마시고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치과를 좀 방문해 주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통해서 좀 종래의 수술법과 치아를 빼지 않고 오셨을 때의 수술법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빨간 부분이 상악동이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를 빼고 종래의 방법은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이 됐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악동 거상 뼈 이식을 하고 지금 10개월 이를 뺀 지 이제 10달이 됐을 때 지금처럼 뿌리 부위를 심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보다는 미리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뺀 당일날 바로 뼈 이식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악동 공간을 조금씩 올려주고 지금 상태에서 뼈가 내려오지 않도록 잘 해준 상태에서 임플란트 뿌리 부위까지 수술 당일날 치아를 뽑은 날 이런 과정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빨간 부위, 그 부위가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치과에 가셨을 때 이런 상악동이 너무 내려와 있어서 뼈가 없는 경우에 극단적인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가 불가하다는. 하지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뼈를 올리면서 할 수도 있고 치아 뺀 당일날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바로 심으면서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10달의 시간을 좀 많이 하루도 줄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 같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는 분은 아래쪽에 임플란트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근데 우측 부위에 치아가 안 좋으셔서 밑에 임플란트 하신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종래의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치아를 빼고 4개월 지나서 뼈 이식을 하고 그 상태에서 6개월 지난 이를 뺀 지 10개월이 됐을 때 지금 두 번째 사진이 될 수 있다는. 하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첫 번째 사진에 빨간 선과 파란 선 사이 가장 좁은 부위가 1.5mm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1.5mm의 뼈가 의외로 튼튼하신 분들은 치아를 빼면서 당일날 고정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날 심을 수가 있는 거고 네. 1.5mm가 아니라 3mm 이상의 뼈가 있어도 푸석푸석한 경우에는 당일날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진이 결국에는 이 뽑은 당일날 사진이냐 10달이 흐른 사진이냐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상담 전에 꼭 이를 빼면서 뼈 이식과 치아를 임플란트를 같이 심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 이런 상태가 하루에 된다면 10달의 시기가 하루도 주는 거고요. 3번 이상 잇몸째는 수술 횟수가 한 번으로 주는 거고 바쁜데 10달 동안 7, 8번의 치과 방문이 한 번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횟수, 시간, 기간이 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 되기 때문에 치과 방문 전에 치아를 꼭 빼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할 병원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수술 방법이 적응 대상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여보세요? 궁금하신가요?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제가 네, 부산에 사는 68세 되는 사람인데요. 네. 예, 그런데 이빨이 양쪽에 아랫니, 우랫니 양쪽에 2개씩을 그러니까 총 8개를 이렇게 금속으로 보철로 이렇게 덮으시어 놓은 상태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몸이 안 좋고 이제 엄청물이 낑기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냄새 같은 것도 나고 네네. 양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빼내고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방송을 보니까 빼냄과 동시에 바로 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 네네네. 해가지고 가능한지 해서 네. 문의드렸습니다. 네. 자, 혹- 가능하실까요? 혹시 네.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컨디션이 좋으실 때는 어느 정도 사용은 하시는 상태신가요? 예, 컨디션이 좋을 때는 사용하고 네네네. 이제 한쪽에 왼쪽에 먼저 뭐 한 군데에 좀 이렇게 씹으면은 네. 이렇게 뭐 시리다고 할까요? 통증이 좀 네, 있고 네, 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만 또 사용을 오래 했더니 오른쪽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네. 이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꾸 탈이 나기 시작한 모양인데 그래서 답변 이제 밑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사실은 사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만 안 좋은 건지를 여쭤본 거고요. 그 예, 예. 이유는 예. 사진 정보는 없지만 컨디션이 예. 좋으실 때 어느 정도 기능을 하신다는 거는 예. 턱뼈가 최소 2, 3mm 이상은 지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건만 된다면 치아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 심는 게 아마 주변에 잘 알아보시면 찾으실 수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예, 이 예. 위턱의 경우에는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 이 상악동의 위치에 따라서 완성되는 시기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예. 아래턱의 경우에는 머리에서 4번째와 5번째 치아까지 신경관이 내려오는데 이 신경관의 길이까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좀 더 긴 걸 심을 수도 있고 약간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임상적인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표현하신 걸로 봐서 컨디션 좋을 때 말씀하신 걸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20년 전에 수술할 때는 사실 요 4군데면 요걸 다 나눠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3번째 정도 오셨을 때 어느 부위인가 수술하실 때 너무 긴장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께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면 상태의 어떤 상담병원을 찾아주시고요. 2번째는 모든 부위를 한 번에 다 수술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주시고 3번째는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 치과를 좀 찾으시면 좋겠고 지금 68세시기 때문에 아마 2개는 국가에서 주는 보험 혜택 연령층이시기 때문에 그거까지 참고하셔서 부산 주변에도 잘 찾아보시면 이 3가지를 만족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4가지를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네. 예. 보험 그리고 또 빼면서 바로 또 치료가 네. 가능한지 너무 긴장을 하면 또 안 되니까요. 또 수면 치료가 수면, 네. 가능한지.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환자는 저희 어머님이신데요. 네. 네네. 예, 연세가 지금 88세고요. 네. 식욕이 무척 없으셔요. 네. 아, 지금 현재 틀니를 장착하신 지가 한 10여 년 이상 네.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부분 틀니를 해갖고 이거 뭐 어떻게 이빨을 틀니를 좀 빼고 네네. 식욕을 조금 돋우실 수 있게끔 네. 식사를 좀 하실 수 네.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선생님 혹시 위 아래가 다 완전 틀리신가요? 밑에 이빨이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밑에는 2개 있는 부분 틀리시고 위에는 완전 틀리신가요? 예, 전부 다 위아래 그냥 통으로 이렇게 아, 예. 되니까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떤 비용적인 여건만 되신다면 아까 제가 좀 전에 혹시 보셨나 모르지만 68세 분 위아래 하나도 없는데 16개를 심어서 틀니로부터 벗어나는 거는 한번 보여드린 것 같고요. 예. 비용적인 어떤 부담이 만약에 오신다면
이 아래쪽에 있어서 치아를 갖다가 6개 정도 최소한으로는 6개를 심어서 밑에라도 틀니를 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거보다도 부담이 되신다면 2개나 3개 정도 이 앞니 쪽에만 심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게 심거든요. 근데 어머님의 사진을 찍어봤을 때 머리에서부터 4번째와 5번째 치아까지 신경관이 내려오는데 요 신경관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은 경우라면 이 앞쪽에 몰쳐서 심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65세, 70세 이런 연세라면 이 안쪽에를 어떻게 해서든지 심어드린다는 그런 수술법을 쓰고요. 연세가 지금 80대 후반이시라면 이 앞쪽에 심어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틀니를 안 하시면 진지 드시는 건 충분히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비용적으로나 혹시 연세가 있으셔서 너무 많이 심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이 아래쪽만이라도 고정을 시키는 방법 또는 이 앞니 쪽이라도 몇 개 보강을 해서 완전 틀니를 부분 틀니로 바꿔주는 그 둘 중에 하나 방식을 쓰면 좋겠고요. 여건과 여러 가지 조건만 해당이 되신다면 위아래를 14개에서 20개 사이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위턱 아래턱을 완전히 틀니로부터 좀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사실 100세 시대가 앞으로 한 5년 지나면 120세대도 되기 때문에 어머님한테도 아마 남은 한 20년 이상의 어떤 세월을 좀 편안한 뭐든지 드실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잘 드시면 영양분 섭취가 잘 되기 때문에 건강도 좋아지시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면서 수술을 하면 94세 되신 분도 이틀 전에 제가 수술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연세는 주변에 잘 문의하시면 20년 이상 임플란트 경험 있는 원장님 찾으시면 뭐 80대는 아무 문제 없이 수술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요. 꼭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치과 치료가 두려운 분들에게 좀 좋은 시간이었는데 네네. 네, 임플란트 시술 후에 또 어떤 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자꾸 이 담배에 의존을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끝나고 나가시면서부터 담배 태우시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 네. 수명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금주 금연 꼭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요즘 분들이 건강 생각하셔서 약을 잘 안 드세요. 네. 근데 처방 받은 약은 좀 다 드셔주시면 좋다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는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에서 정밀 진단을 좀 받으시고 네. 임플란트 하신 분 중에서 꼭 피가 나면은 치과에 좀 방문하셨을 때 조기 치료를 통해서 임플란트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 요 2가지를 좀 기억하셔서 6개월에 한 번 치과 원장 잘 사는지 꼭 가셔서 좀 봐주시고 그때 정기 검사. 그리고 잇몸에서 피 날 때는 반드시 임플란트는 꼭 방문하셔야 된다는 거. 요 2가지 꼭 좀 기억하신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과 공포증 줄이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이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척추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